오늘 열린 국감의 이슈는 단연 법제처장이었습니다. 이 법제처장, 이 만나볼 조원철 법제처장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뛰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야당의 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법관도 하시고 법원행정처 연구관도 하셨죠. 재판연구관도. 그렇습니다. 법원에 근무하실 동안 이렇게 35일 만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판사로 근무하시는 동안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장님이 보시기에 법원이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63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인을 맡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다 무죄다라는 법제처장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는 예. 정부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 공적인 자리입니다. 지금 저기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 법제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비단 여야 의원들이 저런 질문을 하더라도 저 질문의 답변은 회피해야 되는 것이 저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장이 이미 본인이 예전에 했던 생각, 개인적인 생각들을 저렇게 뱉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막힘없이 저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무죄라는 거는 변호인으로 생각이지 예. 법제처장으로 지금 그걸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서 본인이 지금 법제처장으로서 이거 잘못됐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피력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이 자세인데, 문제는 이분이 과연 지금 공적인 어떤 이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예. 본인도 판사를 해서 알겠지만 법제처장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저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 자칫하면 정부의 의견으로 더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격이 없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발언도 논란이 있다면 있겠지만 대선 적극 개입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데 이게 아직 죄의 유무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거 다 무죄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장으로서 적절한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법제처장이 법령을 해석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또 판결을 하는 또 판사의 주위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의견을 표명한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야권 의원들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또 공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특히 송석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연루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꼬집어 물어본 것 자체가 예. 별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제처장이 딱히 이런 식의 의견 말고는 대답할 말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중에 대선 후보로 나오고 또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재판이 중단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예. 결국 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 예. 이 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야당 의원들의 이 질문도 조금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 저질렀다는 거 동의 안 한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과거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신임 법제처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아예 탄핵감 아니냐 이렇게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법제처 대표에서 하는 발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변호사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민주당이 줘요? 국민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유하영 부지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 몰래 변론했어요? 사건 기록 봤습니까? 스크린은 해봤습니다. 저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재판에는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에 관여할 때는 딱딱 선임계 내고 세금 낼 거 내고 관여해야 되는 겁니다. 변론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입니다. 저는 처장님 이거 위정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비 혹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변호를 해줬다라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받을 만큼 받았다.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나왔고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 정치적 중립 위반 혹은 구장 부장님. 네. 본인 월급을 민주당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대장동 변호사로 착각하냐. 이게 주진우 의원의 공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야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추정에 더 심증이 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법제처장으로서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적 인연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감이 있다 하더라도 우호적인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신이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를 해보니 검찰권 남용으로 무고한 대통령이 기소돼서 억울하다.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변호하는 듯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예.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를 오히려 좀 유발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답변의 그 말씀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변호인을 공직자로서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그 인사권에도 의구심을 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제처장으로서 오히려 더 중립적으로 오히려 더 이 사적인 관계보다는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신중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신동 의원의 이 발언 질의의 속내는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얼마 받았냐? 만약에 싸게 받았다면 변호사비 적게 주는 대신 거봐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법제처장 시켜서 마치 이거를 보답하는 의미로 나눠준 것 같은 아닌 거 아니야? 이 신동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취지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제처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 부분은 야권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변호사였던 사람들 아니면 변론했던 사람들이 공직을 받는 것을 두고 예. 사실상 이거 보훈인성 인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변론을 하면 변호인들은 예. 앞으로 뭐 어떤 공직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까지도 또 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얘기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법제처장이 관련된 질문을 나름대로는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더 많은 공방이 있을지도 모를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박규택 위원은 위원장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발언권 제한합니다. 이제부터. 박규택 위원 퇴장 조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4년 연임제 개헌 대통령 이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 128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헌법에 의하면 국민들이 오해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겁니다. 헌법 규정상에 명백한 겁니다. 차재현 교수님, 듣기에 따라선 예. 조원철 법제처장의 말이 이재명 대통령부터 4년 연임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건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도 들리는 건 아닙니까? 저는 말 그대로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뭐 이 지금 현행헌법에 이 규정이 왜 들어갔죠? 예. 1987년 육신민주화 항쟁 이후에 현행헌법이 재개정될 당시에 여야 합의로 예. 만들어진 것이 지금 현행헌법인데 이 사실 지난 그 87년 60항쟁도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장기 집권 그리고 박정희 장기 집권에 대한 이 상당한 그런 왜곡된 형태가 그 뒤에 군사 정권의 연장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예. 바로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걸기해서 만든 것이 현행헌법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집권에 대한 완벽한 이 족쇄를 채운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규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규정을 이제 와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딴 사람도 아닌 법제처장이 이런 식의 헌법 해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또 이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 연수원 동기에다가 또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를 반영하는 것처럼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지금 헌법에 규정이 이렇는데 이것은 적용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그 개헌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새로 개헌되는 이 헌법에 따라서 자신의 임기가 자신이 한 번 더 출마를 하는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든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요. 그 연임을 물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부터 연임을 물으니까 국민이 결단해야 될 문제다. 법제처장으로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했고, 그런데 또 무죄 부분은 내가 봤는데 다 무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부분은 좀 유리한 건 법제처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하고 아닌 건 또 빠져나가고, 글쎄 뭐 국민이 결단해야 될 문제다. 그냥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야당에서 지적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모호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 법제처장이 처음에 발언한 내용, 그러니까 현행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해서 이것이 저는 원칙적인 대답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덧붙였던 이야기들은 사실 현행 헌법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표현상에서 좀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통령은 다 무죄고 이재명 대통령부터 뭔가 4년 연임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여러 발언들 오늘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6위였습니다.